자, 그러면은 구매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서 알아봤고, 지금은 제2절 관여도와 소비자 의사결정, 관여도와 소비자 의사결정의 유형, 이런 관여도와 소비자 의사결정에 대한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여도라는 어떤 개념은 영어로 이제 involvement인데, 특정 상황에서 특정 대상에 대해서 가지는 지각된 개인적인 중요성이나 관심도 수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는데, 어떤 의사결정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관여하느냐, 얼마나 깊이 관심을 가지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는 이제 몰입도라는 용어도 사용을 하는데, 얼마나 깊이 몰입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 관여도는 소비자의 특성, 즉 사람의 성격이라든지 무슨 자아개념 이런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그 다음에 제품에 따라 다르죠. 통상 아주 비싼 물건인 컴퓨터라든지 자동차를 한 대 살 때는 아주 깊이 관여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제 관여도가 높다라고 하는데, 반면에 껌을 한 통 산다, 음료수를 한 병 사먹는다, 그럴 때는 별로 신경을 안 쓰죠. 그럴 때는 우리가 관여도가 낮다라고 표현합니다. 또는 상황에 따라 틀려집니다. 아주 긴급한 경우라든지 시간 여유가 많을 때, 물건을 사더라도 내 혼자 살 때와 누가 같이 있을 때, 아주 애인이 있다든지 아주 거래처에 중요한 사람하고 같이 있다든지 그럴 때는 틀려집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어떤 지속적인 관여도가 있고, 상황에 따른 상황적 배경에 따른 관여도가 있고, 그래서 감지된 또는 인지된 어떤 관여도. 자, 이 관여도를 측정하는 방법은 첫 번째 이제 라이프 스타일 및 상표 간 차이 인지에 대한 측정. 자, 사람에 따른 라이프 스타일. 라이프 스타일은 한마디로 살아가는 스타일,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시간과 돈을 어떻게 쓰느냐는 거죠. 자, 우리가 시간을, 여러분들 주말에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냈나요? 어떤 사람은 주말 내내 TV만 봤다. 어떤 사람은 주말만 되면은 등산을 간다, 낚시를 간다, 무슨 조기 축구를 한다. 사람마다 시간을 보내는 스타일이 다르고 돈을 쓰는 스타일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구두쇠여서 돈이 생기기만 하면은 일단 안 씁니다. 저축을 하고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은 그야말로 돈 생기면 생기는 대로 다 쓰죠. 돈 쓰는 스타일이 다릅니다. 그 다음에 돈을 쓰더라도 예를 든다면 의식주를 가지고 봤을 때 어떤 사람들은 옷 같은 것, 옷이라든지 모자, 신발 같은 몸에 걸치는 것들을 아주 비싼 것, 좋은 것, 그게 많은 돈을 투자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먹는 데 많은 돈을 투자하고, 어떤 사람들은 집에다가 비싼 집을 사는 경우들도 있고요. 이게 이제 라이프 스타일이 다른데, 사람들은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본인이 관심을 가지는 데에 따라서 상표들 간의 차이를 아는 정도가 다르다는 거죠.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축구에 관련된 용품이라든지 옷, 어떤 신발부터 해서 아주 자세히 압니다. 근데 축구에 전혀 신경 안 쓰는 사람들은 관심이 없죠. 등산을 아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등산복, 등산배낭, 스틱, 등산화 이런 데 대해서 아주 자세히 알고, 어떤 상표가 유명하고 각각의 품질은 어떻고 자세히 압니다.
근데 등산을 안 다니는 사람들은 전체 뭉뚱그려서 그냥 등산용품이죠. 잘 모릅니다. 자, 그래서 상표 간 차이인지를 잘 안다는 것은 관여도가 높다는 것이고, 그러지 않은 것은 관여도가 낮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서는 제품의 어떤 속성수, 즉 로스차일드와 휴스톤은 관여도를 측정하는데 아래와 같은 것을 가지고 했어요. 관여도가 높은 경우, 우리가 그것을 고관여라고 얘기를 하는데, 관여도가 높은 경우에는 그 제품을 평가하는데 사용되는 속성의 수가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각 속성에 대한 허용 범위는 아주 적다. 자,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등산용품을, 등산복, 옷을 하는데 아주 어떤 자세하게 이 재질은 뭐가 되어 있고, 땀 흡수는 어떻게 되고, 바람은 얼마나 잘 통하고 등등, 일반인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속성들을 비교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각각의 속성들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어느 정도는 돼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관여도가 더 낮은 경우에는 사용되는 속성의 수가 아주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등산복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뭐 하겠어요? 가격 하나만 보고 비교를 합니다. 또는 무슨 누가 추천하는 것, 그 사람의 어떤 전적으로 매달립니다. 사용되는 속성의 수가 아주 적고, 그 다음에 각각의 속성에 대해서 허용 범위도 아주 크다.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내가 등산복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내 친구는 누구가 추천하는 거 그냥 그대로 나는 산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비교 평가하는 어떤 제품 속성의 수와 허용 범위에 따라서 관여도를 측정할 수 있다. 자이콥스키는 중요성 차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떠한 것들이, 어떠한 속성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또는 무슨 관련이 크다, 무관하다, 의미가 크다 등등 해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속성 변수들을 가지고 지금 이제 여기서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척도라고 하는데, 그만 이제 1부터 9까지 해서 1, 9 해서 중요하지 않은 것은 1점, 아주 중요한 것은 9점, 이렇게 식으로 해서 점수를 매겨서 관여도를 측정하도록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관여도 수준과 의사결정을 보면은 우리가 관여도가 높다, 낮다, 고관여다, 어떤 저관여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고관여와 어떤 저관여. 그래서 고관여의 경우는 그 상품이 본인에게 아주 중요하고 위험도 크고 한 경우에 깊이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관여 의사결정의 경우에는 의사결정 단계가 깁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한 5단계를 다 거치게 되고, 그것도 아주 길게 자세하게 거치게 됩니다. 거기에 비해서 어떤 저관여 의사결정은 사람들이 그 제품이 별로 중요하지 않고 위험하지도 않다. 예를 들어서 내가 껌 한 통을 사는데
내가 뭐 원하는 것을 사면 좋았지만 혹시 잘못 샀더라도 뭐 검은 통에 뭐 요즘 검은 통에 얼마 하는지 모르겠는데 한 500원, 1000원 한다. 뭐 1000원 정도 하는 검은 통에 뭐 잘못 샀더라도 다음에 뭐 다시 사면 되죠. 별로 깊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관여 의사결정의 경우에선 앞에서 우리가 의사결정 단계 5단계 중에 어떤 한두 단계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뭐 가장 대표적으로 정보 탐색, 내가 익히 잘 아니까 뭐 탐색한다. 대안평가, 뭐 정보 탐색을 안 했으니까 대안평가 할 것도 없죠. 내가 지금까지 사던 거 그냥 삽니다. 그래서 의사결정 단계가 짧습니다. 그래서 관여도 수준에 따라서 의사결정이 다르다. 그 다음에 이제 관여도와 상표가 어떤 차이인지에 따른 분류. 그 밑에 이제 왼쪽 그림인데요. 대표적인 이제 우리 마케팅 학자인 헨리 아젤이라는 사람은 관여도가 높으냐 낮으냐, 관여도가 높으냐 낮으냐, 또 상표가 어떤 차이가 뭐 이제 많으냐, 높으냐, 낮으냐, 많으냐, 적으냐 따라서 4가지 의사결정 유형으로 나누었다. 상표들 간의 차이도 크고, 관여도도 높은 우리가 이런 것을 복잡한 의사결정이다. 그래서 의사결정 단계를 일단 다 거치게 되고 아주 복잡하게 의사결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 이제 대표적으로 뭐 자동차라든지 컴퓨터라든지 뭐 이런 것을 살 때는 이런 복잡한 의사결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관여도는 높은데 상표가 어떤 차이는 적은 것을 부조화 감소 의사결정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부조화는 확실한 만족도 아니고 확실한 불만족도 아니고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이것을 부조화라 그러는데 부조화를 줄일 수 있는 의사결정을 한다. 아젤은 여기에 어떤 대표적인 상품을 카펫을 들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아는 카펫은 어떤 카펫인가요? 우리가 이제 아랍에서 뭐 실크 카펫이라든지 양털로 만든 카펫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아주 비쌉니다. 그런데 이제 대개 미국의 가정에서 집에는 전부 다 바닥에 카펫을 깔죠. 바닥에 까는 카펫은 그런 뭐 양털이라든지 실크로 된 카펫을 깔지 않습니다. 예? 아크릴, 예? 이렇게 화학 섬유로 된 카펫을 깔죠. 그러다 보니까 제품에 어떤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단지 무슨 디자인이나 색상의 차이만 있죠. 근데 내가 카펫을 새로 깔았는데 뭐 가족이 또는 다른 사람이 손님이 놀러와서 무슨 이런 색상을 했느냐, 이런 디자인을 했냐, 그런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했어요? 내가 의사결정을 잘못했나 이래야 되겠죠.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주변 사람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즉 부조화를 감소하는 어떤 그런 행동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부조화 감소 의사결정이다. 그 다음에 관여도는 낮은데 상표가 어떤 차이를 큰 제품을 다양성 추구 의사결정이다. 여기에 대표적인 상품을 쿠키, 우리 이제 되게 이제 과자류 같은 것들을 보면은 과자는 그렇게
단가가 비싼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관여도가 낮습니다. 그렇지만 상표들 간의 차이는 크죠. 뭐 모양이라든지 맛이라든지 특히 뭐 단맛 정도라든지 우리가 이제 하다못해 선액류도 보면은 아주 다양한 우리가 새우깡 같은 것들이 있는 반면에 감자, 칩도 뭐 아주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는 상표 전환이 자주 발생을 합니다. 상표 전환. 무슨 이야기냐? A 상표를 샀다가 그 다음에 B 상표를 샀다가 또 C 상표를 삽니다. 그러면 A 상표를 샀다가 B 상표를 사는 사람은 A 상표에 대한 불만이 커서 그런가요? 아니다라는 거죠. 예? 불만족 해소라기보다는 다양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상표를 옮긴다는 거죠. 즉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어보고 이 제품이 새로 나왔네? 이것도 한번 먹어볼까? 다양성 추구 의사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습관적인 구매 행동, 습관적인 의사결정. 예? 무슨 뭐 관성에 의한, 타성에 의한 의사결정입니다. 이것은 뭐 지금까지 한 대로 그냥 그대로 여기에 대표적인 상품을 소금을 들었는데 소금이나 밀가루도 요즘은 좀 사실은 상표 간 차이가 좀 있도록 좀 다양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이제 헨리 아제리 이 이론을 할 때만 하더라도 소금에서는 종류가 다양하지 않았어요. 설탕이나 밀가루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면 뭐 상표 간 차이도 별로 없고 관여도도 낮으니까 뭐 아무 생각 없이 지금까지 하던 대로 그런 의사결정을 합니다. 자, 그래서 관여도와 어떤 상표가 어떤 차이에 따라서 복잡한 의사결정, 부조화 감소 의사결정, 다양성 추구 의사결정, 습관적인 의사결정. 자, 요 네 가지는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을 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책에 어떤 뭐 관여도와 어떤 구매 빈도에 따라서, 구매 빈도에 따라서도 이제 포괄적인 의사결정, 무슨 일상적인 의사결정, 제한적인 의사결정, 무슨 습관적인 타성적인 의사결정, 뭐 이렇게 네 가지로 또 나누었다. 자, 이 부분은 뭐 여러분들이 그냥 그대로 이해를 하시고 책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관여도가 제품 자체에 대한 어떤 관여도, 제품 자체에 대한 관여도와 상표에 대한 관여도가 다른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내가 자동차에 대한 어떤 관여도는 아주 높은데 무슨 자동차 중에서 현대차 또는 뭐 SM, 르노 삼성 거에 대해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통상 옷에 대한 어떤 관여도는 아주 높은데 어떤 뭐 청바지 또는 무슨 뭐 특정 어떤 뭐 제품, 그래서 둘 다 어떤 관여도가 제품에 대한 관여도도 높고 상표에 대한 관여도가 높을 때 상표 충성형 의사결정, 제품에 대한 관심도 많고 상표에 대한 관심도 많아서 좋아하는 어떤 그 상표에 대해서 아주 어떤 관심을 가지고 또 경쟁 상표에 대해서는 별로 이제 안 좋아하는 상표 충성형 의사결정을 한다. 그 다음에 제품에 대한 어떤 관여도는 높은데 상표에 대한 어떤 관여도는 낮은 경우를 우리가 정보 탐색형이다. 그래서 그러면은 뭐 자동차에 대해서 어떤 관여도는 높은데
각 상표들에 대해서 내가 잘 몰라. 관여도 낮아. 그러면 정보를 여러 가지 찾아보고 최고를 추구하고 다양한 제품을 찾아보고 그래서 정보 탐색을 선호한다. 그게 정보 탐색형이다. 그 다음에 제품에 대한 어떤 관여도는 낮은데 상표에 대한 어떤 관여도는 높은 경우 일반적 상표 구매형 의사결정이다. 즉 일반적 상표 구매형은 남들이 많이 찾는 뭐랄까 뭐 좀 유명 상표랄까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표에 관심을 가지고 그렇다고 뭐 아주 뭐 최고를 추구하지는 않는다. 그게 선호 상표가 이제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경쟁 상표는 별로 사용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상표 전환형은 둘 다 낮은 경우, 제품에 대한 관여도도 낮고 상표에 대한 관여도 낮은 경우는 여러 가지 어떤 정보를 하되 상표 전환을 자주 하는 상표를 바꾼다는 거죠. 다양한 제품을 어떤 추구하게 되고 뭐 가격에 대해 좀 민감하고 뭐 그렇다는 거죠. 자, 그래서 상표 어떤 제품에 따라서 관여도의 차이에 따라서 네 가지로 의사결정 행동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이제 관여도에 따라서 광고에 따라서 관여도가 높으냐 낮으냐와 관여도가 더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와 그 다음에 이제 광고를 우리가 이제 광고를 크게 어떤 사고 또는 정보에 기반을 둔 광고와 느낌, 어떤 그야말로 좋은 분위기 사진, 그림 이런 느낌의 어떤 기반을 둔 광고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에 어떤 기반을 둔 어떤 광고이면서 어떤 고관여의 경우에는 정보 제공형 광고. 사고에 기반을 둔 광고라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게끔 그래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정보 제공형 광고다. 그래서 성형차라든지 가구라든지 뭐 신제품이라든지 그래서 정보 제공형 광고. 그 다음에 사고에 기반을 둔 것이지만 저관여의 경우에는 습관 형성. 그래서 정보를 그렇게 많이 정보를 제공하되 많이 제공하지는 않고 어떤 소비자들이 그것에 대한 어떤 습관을 형성하고 하는 특히 이제 상기 광고 위주로 상기 광고라는 것은 기억을 떠올리도록 하는 그런 이제 광고 위주로 하는 것을 얘기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느낌 위주의 어떤 광고면서 고관여의 경우에는 감정 유발 광고. 감정 유발 광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화장품 광고 같은 경우 이제 아주 유명 탤런트라든지 어떤 예쁘게 생긴 여자분을 해서 분위기 좋은 것만 연출을 하죠. 그래서 어떤 감정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광고. 그 다음에 이제 느낌 형태면서 저관여 제품의 경우에는 자만족형 광고. 대표적으로 어떤 담배 같은 경우 여러분들 특히 이제 담배 광고에서 가장 이제 유명한 것이 말보로 광고인데, 말보로 광고는 주로 서부 미국의 어떤 서부 남자 말 이런 것들이 주 테마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야말로 강렬한 어떤 남자 이미지를 주는 그런 광고를 위주로 하고, 그 반대의 버지니아 슬림스 같은 경우의 어떤 광고는
주로 여자 모델을 쓰고 아주 뭐랄까 분위기 좋은 아주 부드러운 이제 그런 광고 위주로 하는데, 그래서 어떤 자아만족에 그 제품을 좋아하는 사람들 어떤 자아만족을 위주로 하는 어떤 그런 광고가 되겠습니다. 자, 2절, 3절에 대한 강의를